그러면 소리가 들려. 왜 이렇게 커? 누구야? 나? 동명이. 그래, 반가워. 난 아성. 너 정체를 물어본 거였어. 이것저것 또 돌아다녀. 넌 뭐하고 있었어? 난 대신 여기 있었는데. 서울에서 운전하는 거. 오전에 밥 안 먹지? 마트에서 나온 거 좀 챙겨왔다. 엄마 빨래 좀 들고 바로 차려줄게. 안 차려도 돼. 와. 나 좀 전에 떡볶이랑 튀김 먹었어. 몰라. 무명아. 니만 묻나? 우리 모두 바쁘잖아. 그러니까 서로 돕자는 거지. 아 형님, 솔직히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순간에 병실되는 거 알잖아요. 아 형도 많이 봤잖아요. 3년 전에 친철 형이 여기 소속도 아니고 컨테이너 운반 만나러 왔다가 끝뼈 내리다가 다리 깔려가지고 뼈 아작난 거예요. 아 지금 복수형명은 아예 없어요. 산재도 안 돼가지고 치료비 4천만 원 본인이 다 내고 이게 말이에요? 아니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아니 운전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자기가 끝병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철님이 그러는데 자기도 운반만 하면 되는데 짐 정리하고 끝뼈까지 내리는 사람한테 일 더 주는 거 보고 자기가 했다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운전할 수 있는 일을 파악했다면서요? 야 원청은 네가 원하는 대로 원칙대로 다 했어. 원청은 절대로 하차한테 일 안 시키는 거 불법인데 그 운전기사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야. 왜 착하냐? 왜 착하냐? 그날 저 말을 2번 들었어. 정말 착해서 나눔을 주었다는 거야? 난 착하다는 말이 서먹했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 자신이 착하다는 걸 알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착한 건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닐까? 제법인데 착한 게 이유가 아니야. 그 말이 나오겠구만. 그 전에 내가 한 말이 중요해. 그 말이 뭔데? 난 안 되는 이유? 누나 때문에? 아, 수능 끝났으니까 부모님 대신 내가 챙겨야지. 왜 이리 착하냐? 돈은! 아 백정다! 아, 이 쌍화장이. 신년. 왜? 우리 밥을 맛있게 생겼잖아. 알바라보니까. 왜 이리 착하냐? 안 해냈어? 아직! 그럼 다들 쉬게 해줘. 잘하기. 할머니 남쪽 본다. 이모 할머니 북쪽 본다. 중간에 만난다. 나 믿는다. 그럼 저 큰 벽들 사이로 아저씨 바람이 지나가겠네요. 무슨 말 모른다. 아저씨도 가끔 저 벽 넘어 보잖아요. 나처럼. 어? 그거 할머니, 이모 할머니 만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다. 그때 알았어. 난 저 벽 너머를 가본 적이 없다. 내가 딱 한 번 해봤거든.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뭔 사고였는데? 윤색이에 몸이 들어갔어. 그나마 얼굴은 안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이고 공장에서 그런 거야? 아이 그럼 큰맘에서 그랬겠냐? 야, 나 진짜 안 되겠다. 그런 거 어떻게 보냐? 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냐? 난 각오하고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 공장이랑 항만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 또 내 친척은 네 친척, 네 친척은 내 친척. 우리는 패밀리. 야, 근데 나는 이 장례식장이 동네랑 공장이랑 이 중간 고개 있는 게 뭐랄까? 이게 저승사자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왜 사람들이 출근할 때 이 앞뒤로 다 지나가잖아. 고개 정상에 있어서 이 장례식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살리러 저승사자한테! 게임 안다.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야, 무전조.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진짜로 알아듣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넌 지금 이게 알아듣는 표정이냐? 얘들 말해줘도 몰라. 나 조선족 아니다. 나 한인이다. 아니, 아이고, 그럼 뭔 뜻인데? 뭐 너처럼 한국말 조금 하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이 뜻이야? 나 러시아 사할린에서 온 한인이다. 야, 사는 거 알았으니까 너 이제 이제 가. 가! 너 러시아인이고 조선족 한인이고 내 알바 아니고 일당 작은이가 나부터 막 죽으면서 가. 일렬부터 주어라. 우리 일 아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이 순간 뉴스에서 봤던 노동자들처럼 팔을 들며 구호를 외칠까 고민했어. 괜찮아. 침묵을 깨고 꺼내놓은 건 규칙이었어. 생명 그 자체는 누가? 생명.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도 열을 식혀줄 눈이 내린다. 시간은 흐른다. 연출이 쓰고 연출도 하셨는데 혹시 컨테이너 이 현장에서 뭐 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작품을 쓴 계기가 뭔지 좀 여쭙고요. 연기해 주신 주인공 아성 배우님께는 이 연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아성을 연기하기 위해서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는 항만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아마 기자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기사되지 않았고 어떤 그 이선호 군, 고 이선호 군의 친구분이 SNS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기사가 됐었는데
그때 그 기사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다가 바로 그 희곡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근데 이게 계속 제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제 속에 남아있고, 근데 글을 쓰고 싶은데 그 이선호 군과 또 이 제가 써야 되는 인물은 똑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글이 나와야 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건이 벌어진 평택항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너편 2층 건물, 5층 건물에서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서 그 계속해서 한 몇 번, 한 3번 이상 답사를 하면서 그 장소를 좀 봤습니다. 그 보면서 이제 가장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 또한도 아마 많은 분들이 20대 때 아마 저 또한도 아르바이트, 뭐 일용직 노동자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기억이 떠오르고 그것이 저한테 좀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티브가 있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점은 우선 20대라는 점과 저도 20대가 지나온 지 좀 한참 돼서 이제 20대의 마음을 아는 게 이렇게 뭐 겉으로야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싸이월드에서 또 좀 찾아보고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 보니까 근데 비슷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아성이가 느끼고 있었을 마음 안의 벽,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벽, 그런 것들을 저도 그때 느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대에 리듬을 갖는 것도 어렵고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또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숨이 멎은 자로서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비슷한 것 같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민했던 부분, 연기하면서 또 많이 고민했던 부분. 고민했던 부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숨이 멎은 자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을 정도라면 사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깊이감 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을 조금 닿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 시기에 좀 적절한 또 울림을 주는 연극을 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 연극에 대해서 많이 좋은 인상을 받고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왜 결국 이렇게 아성이 최후를 이렇게 결국 죽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착하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 친구들도 막 착하다 그러고 대신 고려가 착하다 그러고, 그 착함이 결국 원인인 것인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진행되는데, 아마 이 글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결론이니까 네 잘못은 아니야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울림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뭐 착한 그걸 돌리다니 또 이것도 너무 헷갈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분히 이
글의 시작은 실제로 이제 고 이소노부의 모티브가 있으니까 시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왜 이 분께서 이런 어떤 사건을 당했는지 그것을 좀 파헤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것은 이미 제가 평택항에 가기 전에 리서치를 다 끝내서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아마 다른 방식, 다큐멘터리의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많이 얘기할수록 기억할 수 있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연극이고 희곡이다 보니 좀 다른 방식보다 분명히 저에게는 이 글이 써야 되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사실 왜 죽음을 당했는지 이 이유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무엇을 꿈을 꿨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당연히 이제 서사를 따라갈 때는 왜 죽음을 당했는지를 처음에 따라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아성과 무명이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같이 물론 맨 마지막에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경이 그다음에 은수 수리도 그것으로 증가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꿈을 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고 쓰기 썼습니다. 네, 서울뉴스통신의 직성인 기자입니다. 저는 배우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연출님은 연출만의 색깔과 어떤 그림을 갖고 배우분들한테 디렉션을 주셨을 텐데 내가 가장 힘들고 표현하기, 받아들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뭔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심리적으로 부딪혔는지 그 주인공과 노동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 중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이 다 마시고 성견이 있다고 옆에 있어가지고 무명이 네, 저는 이게 안에 드라마가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찾는 게 엄마의 빈자리라는 부분에서 사실 표면적으로 대본을 받았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단순하게 제가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작품으로서 풀어내면서 이 작가의 이 뇌의 구조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이걸 따라가기가 좀 벅찼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대본을 분석하면서 표를 그렸어요. 그 표를 그려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연결성과 이 질문, 이 기억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어떤 구조 속에 있었는데 이걸 어쨌든 저희는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관객분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서 뭐야?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더 첨예하고 더 세심한 이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연출이 작가와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 대본 자체가 상당히 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시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 힘, 이거를 관객분들이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힘,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입니다. 지게차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숙제를 듣고는 되게 난감했어요. 저는 사전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제가 PPT 통해서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모형이나 조형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난감했었는데 지게차라는 것을 겉면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것보다는 지게차 내부에 있는 부품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엔진과 체인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게차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얼라이먼트가 이제 후륜에 있어가지고 360도 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모양을 지게차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구나. 그냥
엔진이고 그런 특징만 살리면은 이게 충분히 쉽게 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아주 화려하게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올해 연기하신 분이 연기 저기 먼저 하고 좀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미리 주시겠어요? 같은 질문. 네. 고래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신경도 쓰고 걱정도 됐던 것은 아무래도 소수자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납작하게 보이지 않도록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지난 10년간 너무나 감수성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좋은 이야기만큼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성을 지닌 인물이기 이전에 이 서사에 등장하는 고래라는 인물이 더 먼저 온다고 생각을 했고 이 이야기에서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와서 아성이 저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결국 저 벽 너머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잘 전달하고 그 역할로 잘 숨쉬고 있는 것이 그래도 선행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를 더 먼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공연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피드백이나 코멘트가 있는 것이 더 건강한 업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입니다. 저는 두 분의 이 무명과 아성뿐만이 아니라 기억을 같이 연출해주셨던 세 분의 친구분들과 또 노동자분들의 그 연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연출작에서 이 지게차의 모습이나 이런 걸 몸소 표현하게 하는 그 연출 의도가 따로 있으신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저는 무명의 대사에서 반복되게 몇 가지 나왔던 단어가 새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의미와 또 계속해서 그 문장이 비어진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의미가 좀 더 궁금합니다. 뒤에 있는 두 질문은 아마 답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잠깐 알고 있는데 깜빡했으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여쭤보신 거 한 번만 다시. 지게차 모습이나 지게차 모습. 예. 그 지게차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는 지게차가 실제로 있는데 이 무대에는 실제로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게차가 이 컨텐츠를 다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재를 하고 벽을 쳐서 이제 번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은 무대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리로 처리하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저는 이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제는 저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땀이 나는 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라면 보통 우리가 신문 기사나 어떻게 좀 여러 학술지에서 보는 노동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가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을 특히나 항만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을 정말 땀이 나게 보여주자.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배우들한테 땀이 나는 시를 만들어보고 싶다 말씀드렸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움직임을 찾게 되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게차는 운전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실제 이 여기에 있어서는 지게차의 작동의 모습을 실제 노동 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신체를 쓰고 있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는지를 땀이 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 새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게 하늘에 새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했던 노동 현장이 폐기물 처리장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택항 여기 저도 사전 답사로 리서치 차원에서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없어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없는 곳 이걸 저는 계속 거기에 제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다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제 귀가 빨간 게 이게 제가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택항도 그렇고 상당히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게 그 소리에 의해서 새가 없는 건가? 그런 의구심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새가 없는 곳 이것을 제가 떠도게 되는 어떤 하나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비어있는 자리라는 것은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 저의 질문이었었던 거고 이 부분에서 아성의 침묵이 되어버렸잖아요. 죽음으로써. 그리고 또 엄마의 그 빈자리가 결국에는 그 침묵의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엇이었던 거고 그 슬픔을 저는 발견했던 어떤 지점에서 제가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유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그 배우, 그러니까 철이 배우님 잘 말씀해주셨는데 조금만 첨언하자면 무명이는 어쨌든 엄마의 빈자리를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걸 단서를 못 찾으니까 자기가 일했던 곳이 새가 없는 곳을 빈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다른 빈자리를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그 단서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새가 없는 장소, 즉 아성이가 숨이 멎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한 2시간 정도의 그 연극으로 치면 좀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 의도대로 그 땀내가 나는 그런 연극이었던 것이 배우분들이 진짜 땀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땀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 노력하신 모습이 그 여실히 느껴졌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게차나 이런 것들이 소리로서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배우가 마임으로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총 그 마임 하시는 배우분들의 연습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망자가 기억을 하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제 연출 기법을 하셨는데 그 의도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배우님 워크숍 얼마 동안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고 얼마 동안? 저희가 5월 맞지? 6월이요? 5월. 네, 저희가 5월부터 그 쇼케이스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움직임 이제 데이터 선생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맡은 역할에서 이제 노동의 움직임을 본인이 이제 그 리서치에서 찾아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그걸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완성해 가면서 이제 좀 찾아갔었고요. 저기 그 처음 연습할 때 연출님이 땀이 나는 시라고 하신 것처럼 친구들과 노동자들은 땀이 나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아주 다들 이렇게 땀을 열심히 내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4개월 하셨네요. 4개월. 네. 그 계속 반복되는 장면은 맨 마지막에 볼 수 있겠지만 아성이가 어떻게 보면 침묵하지 않았다면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도 그런 적이 많고요.
지금도 침묵하는 순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내가 침묵했던 순간들 똘기도 하지만 이 연극 안에서 가장 내가 침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어디냐를 따져봤을 때 반복되는 그 지점이었고 이것을 일단 희곡적으로는 배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지막에는 물론 죽어서 판타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 과정이 분명히 이 관객들에게는 좀 같이 공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빌드업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배치를 했고 또 이제 연출적으로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배우님들과 같이 많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해봤는데 여러 가지 가장 양식도 넣어보고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성이가 어떤 이 장면을 똑같은 세 장면이 있는데 어떤 심리를 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첫 장면은 그냥 아주 리얼하게 가고 두 번째 장면은 자기가 그 말의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세 번째 장면에는 정확하게 자기의 말을 하는 어떤 순간으로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연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질문해 주시면 또 답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그 안전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최근 이제 공연장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번 연극은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안전 상황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 상황에 대해서는 커드 극장 자체가 너무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신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연극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커드 극장은 되게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는 걸 알고 있고 또한 이제 같이 참여하는 배우님들에게 얘기해주는 극장 저희들 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무대 감독님이 계십니다. 안지원 무대 감독님 계시는데 무대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무대 감독님이 사전에 다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웬만하면 물론 다 이게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몇 명의 배우 몇 명의 스태프들만 이것을 만지게 하고 다른 분들은 절대 못 만지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일을 분담을 함으로써 이 장면과 다르게 우리 연극과 다르게 일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줌으로써 좀 이렇게 안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보고 윤세 기자입니다. 작품 잘 봤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아마 이제 다단계 하청 문제라든지 또 선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연출가께서 우리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바라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관객들이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변화를 좀 했으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바라는 것은 맞는데요. 변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좀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다 동의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변화는 저 개인에 있겠지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끝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끝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끝벽 너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끝벽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끝벽 너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동체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꿈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 한겨레 신강 기자님이 쓰신 오늘도 7명인가요? 제가 퇴근하지 못했다 그 책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사회적 참사나 산재에 사망한 그 여러분들을 얘기를 할 때 집단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서사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성과 무명이 한 개인 개인을 물론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꿈이 뭔지를 말해야 된다고 저는 질문하고 싶었었고 관객분들도 각자의 개인에게 끝벽 넘어서의 꿈은 바라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얼추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 배우님들도 저도 이제 답을 드렸고 혹시나 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배우님들께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저기 제 끝에 그 윤희지 배우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실제 이소목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분이 이소목은 친구였어요. 근데 아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서 이제 이 일이 전면적으로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좀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한 건 아닌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엔드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략 5개월 정도 진짜 연습실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이제 정말 관객을 만날 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떤 공연을 임하는 태도가 되게 더 극장에 들어오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고 이선호 씨를 계속 잊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그 5개월의 그 땀을 이제 관객과 많은 관객들과 만날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첫 공인데 오늘 많은 관객분들,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부터 이제 28일까지 열심히 무대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기자님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 마음에 드신다면 좀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